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양상이 어떻게 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국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어떤 형태로는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충돌은 일어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른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만둬라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1차 충돌이고 그럼 눈과 감에 양보를 하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고개를 숙이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럼 양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극과 극으로 부딪혔을 때 이 한동훈도 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 강한 어떤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사실 검사가 이제 재벌 회장을 구속하는 수사는 상당히 진짜 나름 강단이 있어야 돼요. 위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물론 그게 뭐 개별 검사의 공이라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까운 데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보면 한동훈이 즉각적으로 저는 그렇게 반격을 한 거 보고 이게 검사들의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아주 뭐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 그렇죠. 아주 이것만 잘 이제 넘었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이제 후계자로서 2인자로서의 길이 이제 탄탄대로를 닦을 수 있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지금 자기 큰 그림의 가장 지금 첫째 단계가 총선이잖아요. 총선 승리라고. 그렇죠. 자기는 출마 안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어쨌든 선전하면 한동훈의 승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뭐든지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김건희라는 이 성역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입으로는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고 김경률이 뭐 그것이 사전에 근데 김경률하고 한동훈은 그래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발언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김경률을 내세워서 그런 어떤 우회적인 전략으로 왜냐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이제 친유 쪽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상당수 국힘 내에서도 의원들 내에서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그걸 좀 돌파해야 된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여론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서라도 이 기회에 한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거를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면 한동훈은 미래 권력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면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한동훈으로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셈이고 아마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을 여기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쫓아낸다. 이게 사실은 득이 안 되고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가는 거거든요. 가죠. 총선에서 우선 그렇죠. 부정적 영향이 끼칠 거고 당내 분열도 심각해질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정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면서 이제 그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명분을 주는 거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도 뭔가 약간 유감 표명이나 뭐 하면서 한 발 빼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다른 어떤 언사를 동원하는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만났다는 건 아마 이제 뭔가 지금 정무수석과 만나 뭔가 지금 이제 타협책 내지 접점을 지금 이러면 너나 나나 이러면 서로 좋을 게 없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뻣뻣하게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은 현재 권력이 아직은 센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아마 서로가 뭔가 이제 출구 전략 한 발 빼면서도 어떤 명분 있고 모양새 있게 마무리하는 뭐 이런 걸 좀 찾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예상인데 실제 또 뭐 지금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게 지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김건희 씨가 또 뭐 어떤 변수가 또 될지 이게 또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한동훈은 다 아는 거예요. 이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관련 혐의나 그간에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 출신이 그거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주가 조작 관련 방송을 하면서 대통령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남편이니까 그 아내의 어떤 그런 거를 뭐 감싸주려는 마음이 많이 앞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럴 수 있는데 한동훈 같은 사람들 눈에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다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어떤 그런 저거가 있고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또 뭔가를 또 지고 있겠죠. 서로가 서로의 뭔가 비밀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면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아 나왔네요. 예, 지금 회담이 끝나고 아마 나온 건지 회담.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문수석과 한호섭 정문수석과 회담이 있었고 회담 끝나고 나오는 장면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터뷰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고 바로 떠나고 있는 장면인데 한호섭 정문수석과 11시부터 회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데 뭐 특별히 나오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사를 떠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저희 사무실 건너편인데 한호섭 정무수석과 오랜 시간 회담을 했고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코멘트 없이 당사를 떠나서 지금 출발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오래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서로의 의견이 많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는 분석인 것 같고요. 이게 이 모든 것이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 그건 아닌 것 이렇게 같아요. 보기엔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건 아닌 이렇게 것 같아요. 힘들게. 그래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왜 이렇게 세게 나가겠습니까? 뭔가 어디서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여론조사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보면 이제 완전히 본인은 올랐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뭐 거의 이제 대등한 존재로 올라서 있어요. 몇몇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이게 큰 지금 자신감의 어떤 그 원천이라고 저는 봐요. 지방 돌면서 또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자 이제는 곧 이제 내 시대가 다음 시대를 이제 벌써 내다보는 것 같고. 현직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정체돼 있고, 그게 이제 또 상당 부분 김건희 씨하고 관련돼서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김건희라는 약점을 지금 공략한 거고. 그런 반면에 지금 한동훈은 어쨌든 지금 좀 뭐 자 여기서 이제 중도층 민심만 조금만 끌어오면, 자기가 이제 차기 권력을 쥘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반 위에서 내가 이 정도로 목소리를 내도 나를 그렇게 내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자신감, 있는 게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 여론 그게 기반이 되고 두 번째는 검찰 후배들이 어떤 줄에 설지.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아까 제가 기수도 쭉 설명해드리고 같은 대형 수사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중추라고 그랬는데 현재 검찰에 결국은 그 이 정권의 그 권력의 그 원천이 거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거를 만약 거기 있는 친구들이 거기 있는 검사들이 한동훈 쪽으로 많이 자 두목과 부두목이 싸움이 나는데 큰 형님과 중간 형님 간에 이거 보니까 이게 중간 둘째 형님이 잡을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줄을 서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양다리 걸치면서도 뒤로는 이쪽으로 뭐 조금 더 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냥 객관적인 이제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스타일이 좀 달라서 똑같이 그 검찰 내 인맥이 꽤 강해도 어디가 더 끈끈하냐 뭐 이거는 또 이제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또 상당 부분이 겹쳐요. 윤석열 검찰 라인과 한동훈 검찰 라인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대형 수사를 그런 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겹치면서도 또
그러지 않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인사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오로지 윤 대통령의 뜻만 반영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자기 라인도 분명히 다 심은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예. 그 비중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데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조 기자님 분석을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거는 양측 다 뭔가를 쥐고 있다는 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약점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정면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선에서 수습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지지율 상승, 그다음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뭐 셀카 찍고 이러면서 느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저런 행동을 한 거다. 그러나 파국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조 기자님의 최종적인 분석이신 거죠. 양측이. 뭐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 봅니다. 그간의 양쪽의 관계, 특히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봤을 때 네. 이런 물론 이게 중대한 사안이긴 한데 이렇게 중대한 국면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갈라진다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누르려고 하는 그거는 조금 잘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면 충돌했을 때는 양측 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예, 그리고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한동훈의 존재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집권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완전 계속 깔아앉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올라간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그건 거의 없죠. 예, 현재로서는. 심지어 이제 여당 예. 내에서도 자꾸 이제 슬슬 이제 견제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용산 있죠. 권력에 대해서. 네, 그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뭐 워낙 하는 행태가 무슨 뭐 저 군사 독재 시대 때 하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막 당 대표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뭐 이런 네. 식이 아니에요 지금. 네. 누구 뭐 주저앉히고 빼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점차 지금 이제 그 비등점이라 그러나 이게 끓을 대로 끓어오르는 인계점. 예, 예, 인계치가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의 어떤 존재감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인데 뭐 변수가 있다면 이제 예.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건희 씨의 권력 요기예요. 이게 과연 대통령을 얼마나 또 압박을 하든지 압박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움직여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예, 나오면 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 못하더라도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다면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럼 조 기자님 분석은 결국 키는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다는 거네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뭐 한간에서 우스갯소리로 실질적인 권력 1인자가 지금 김건희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지만 지금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또 검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게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맞아요. 그 모든 그것도 비난을 무릅쓰고 이거 하죠. 특검을 거부했다는 네. 거는 이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부인을 너무 사랑하거나, 예, 그 비행기 맨날 내릴 때 보면 맨날 손잡고 내리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좀 저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보라고. 예, 그 남자들 그것 때문에 혼나는 남자들 많대요. 그러거나 예, 예. 아니면 정말 둘이 이제 뭔가 특별한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김건희 씨를 무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계속 어떤 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변수는 저 장면 있다. 손잡고 내. 저것 때문에 이제 혼나신다는 거죠, 예, 예. 조 기자님. 아이고 저거 남자들로서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곤혹스러운 장면이군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러죠. 네, 아니 저건 네. 겉으로 보여주는 쇼잉이다. 네, 예, 예. 그렇죠. 이제 사모님한테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쇼잉이라도 좋다. 해라, 쏘라도 해라. 저렇게 해봤냐 연애 때 왜? 응? 결혼하고서 그럼 대통령 되면 한다고 그러세요. 아마 아유, 김건희 씨는 참, 예, 아마 예, 자기가 남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정권 초기 여러 가지 인사 난맥상 드러나고 할 때 보면 김건희 씨 인맥이 많은 곳곳에 막 그렇게 그, 보여지죠. 예, 징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말씀 쭉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아무튼
키맨 중에 한 분은 분명해요. 뭐 본인이 혼자냐 아니냐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문제 발단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죠.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김건희 씨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기의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후견인이자 네. 정말 절친한 선배인 사적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을. 공적으로는 네. 어쨌든 권력 1인자인데 권력 그렇게 1인자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이게 김건희라는 특수한 그런 인자,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거다.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예.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자기의 어떤 충심이나 이런 거를 좀 계속 저쪽에 전달하지 않을까. 제가 뭐 권력력으로 이러는 겁니까? 예. 예? 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뭐 그 논리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네, 자기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뭐 네. PR을 하려고 어필을 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네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직은 물론 뭐 최종적으로 조 기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파국으로 가는 것만큼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결국 키맨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얘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 변화되는 양상을 시청자분들도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의 관점 또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이런 부분들과 연계된다면 조금 더 현상 분석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와 조성식의 어퍼컷을 콜라보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마치 뭐 피자가 된 기분에. 늘 이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계신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 앉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다가 가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이제 좀 밀려난 느낌도 들고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얘기를 한참 하면서 보니까 네, 네. 여기가 편하네 또. 편하죠. 네. 왜냐하면 제 얘기를 그냥 뭐 또 맞습니다. 편하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잘 진행을 이끌어 아유,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특집 편성 최진봉의 보이는 나도와 조성식의 어퍼컷. 이번에 이제 갑자기 주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벌어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문제를 전문가이신 조성식 기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늘 이 문제 깊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